명태균 씨의 지난 녹취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네, 그가 지어냈거나 없는 사실을 꾸며냈거나 허풍을 떨었거나 하는 건 아니고 겪었거나 들었거나 경험한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네. 그렇다면 네, 마이크 좀 그의 말이 거짓이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마이크 좀 봐주세요. 그럼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때문에 네네. 예, 5분 다시 넣어주십시오. 네. 동일한 질문 다시 해주십시오. 네. 네. 명태균 씨의 지난 녹취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가 지어냈거나 허풍을 떨었거나 하는 건 아니죠. 없는 네. 사실을 꾸며낸 건 아니죠. 네네. 네. 그렇다면 그가 하는 것이 거짓이 많다라는 건 어느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네.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로 녹취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후에 명태균 씨가 하는 대응 자체가 네, 언론 플레이가 지나치거나 또는 거짓이 많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님. 예. 네. 보안 손님이 뭔지 아시죠? 예, 네. 명태균 씨가 보안 손님으로 다녀간 적 있죠? 제가 계산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기억에는 없지만 혹시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양아들로 알려진 황종호 국정기획 비서관실 행정관이 사실상 한남동 공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을 이른바 보안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왕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모른다면 증인의 직무유기입니다. 자, 눈만 알지도 동그랗게 못하지만 뜨시는데.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건 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네, 또 국가 기밀 사안이시군요. 바로 그렇게 해서 국정농단, 인사농단,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 잦은 보안 손님들이 한남동 공간 출입으로 심각한 경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것도 그렇지 모르십니까?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최근에 김건희 여사를 위시한 한남동 십상시들의 경호처 직원에 대한 노골적인 인사개입, 인사농단으로 경호처 내부가 대단히 뒤숭숭하다는데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런 사실 없습니까?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네, 자,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이죠. 네. 지난 8월에 보안 손님으로 김건희 여사를 면접한 바 있죠.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지난 8월에 보안 손님으로 다녀간 후에 9월 9일 날 경호처장으로 전격 임명됐습니다. 그건 맞죠? 저는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김 여사가 임명했다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당연히 경호처장은 대통령님께서 임명하십니다. 당연히 그런데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녹음 못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이 뭐 법률 위반한 게 없다. 탄핵은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자꾸 얘기하시지만 아까 제가 먼저 오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비서실장께서는 입장이 이런 거죠. 당선자 신분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요. 또 현기환의 사례를 들어서 대통령이 단순한 의견 개진한 것이다. 또 현기환의 판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전략 단수 공천했다 하는 것은 현규환 씨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현규환 씨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공천이 잘 되도록 리스트를 건넸다 뿐이에요. 그게 그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략 단수 공천을 한 것이고 또 공천 확정 자체는 대통령 신분을 획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5월 10일 날 공천 확정이 됐고 또 더 나아가서 5월 13일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그때 이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보신다면은 이미 이때 5월 9일 녹음에 드러난 김영선 공천 조라하는 것은 아마 범행의 모의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글쎄 될 뭐-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의원님.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본인의 그 선거법 위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아마도 선거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대통령이 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이고 탄핵되거나 임기가 끝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욱 의원이 질의를 하셨죠. 이 1분 안 되고 추가 질의를 땡겨 쓰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는 못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삼 윤석열 분 주십시오. 후보의 불법 강남 선거 사무실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아까 증인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기자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취재를 설명해 준 것처럼 이것도 또한 건물주 두 남매를 청와대나 또는 인수위에 취직을 시켰다라는 부분까지 뇌물로 포함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특가법상의 이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닉슨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닉슨은 헌법과 왜 법률을 누가 위반했죠? 대통령이 지금 의원님 또 말씀을 하나도 대통령의-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통령의 가족과 그런데 그 증인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로 아는 사이에 말 안 하려고 했지만 자꾸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증인은 그 당의 원내대표셨습니다. 그리고 4월 말 퇴진할 것이다. 그래서 탄핵하지 말자 하면서 자당 의원들을 탄핵을 하지 않게끔 설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민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행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닉슨 대통령이 도청 그 자체의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는 무조건 대통령을 엄호하고 감쌀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임명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도 한 달 전에 보안 손님으로 면접을 보고 다녀간 후에 그분이 경호처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네, 비서실장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위해서 주무른다거나 또 대통령으로 하여금 수뢰 후 부정처사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비서실장께서 무조건 엄호하실 것이 아니라 닉슨 대통령의 사례처럼 도청 그 자체의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아까도 명태균 씨와는 경선 이후에는 전화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이미 녹취가 육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이게 분기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사퇴를 권유하시는 것이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를 권유해요? 뭐를 권유하라는 말씀이신지 못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한번 확인해 예, 주시죠.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네. 무슨 사퇴라고 하셨는지. 대통령직 사퇴를 권유하시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다 이렇게 저희가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직 사퇴를 하시라고요? 네.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최고 법률가다운 말씀은 아니신 것 네, 같고요. 법률가 답변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법률 해드렸습니다. 법률자문 원치 않고요. 이시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의혹 제기에 불과한 거예요. 해당된다는 네? 것을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 비웃다니요. 내가 누굴 비웃습니까?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 사퇴하라는 게 그게 예의가 없지. 그게 내가 누굴 비웃었단 말입니까? 예?